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6년 1월 4일이고 일요일이죠. 자, 오늘 뭐 하루 종일 어제 트럼프가 베네수엘라를 공격해서 마두로를 잡아간 일에 대해서 세계에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언론들은 좀 막 섞여 있는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고, 트럼프가 되게 원하는 그런 반응도 상당히 많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 제목에 적었는데, 저는 이것은 이제 일단 어제 말씀드린 그 연장선상에서 트럼프 연막 작전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쭉 돌아가는 일들을 봤을 때 조금 더 점수를 더 주고 싶고요. 그가 이르는 목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어젠가 그젠가 강훈식이 이제 청와대로 옮기면서 지난번 용산의 집무실에 있었던, 대통령 집무실에 있었던 윤석열의 흰옥기 사우나 하고 옆에 뭐 내부 침실, 샤워실 이런 사진을 공개를 했어요. 이걸 굳이 왜 했을까? 그에 앞서서 강훈식이 그 사진을 공개하는 거에 앞서서 윤석열이 지금 뭐죠? 하여튼 북을 자극해서 공격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최대 6개월간 밖을 못 나오게 돼 있고, 그동안 무조건 내란 재판에 대한 결론은 나야 되는 거죠, 당연히. 자, 그런 상황인데도 강훈식이 굳이 그것을 강력한 전파력을 가진 김어준의 방송에 나와서 그 이야기를 했다. 이재명이 중국 가기 전에. 자, 그리고 또한 지금 트럼프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어떤 침공도 이재명의 방중에 앞서서 발생한 일이거든요. 자, 이것은 그 현재 기득권의 안주에 젖어 있던 어떤 대중들이나 또는 자본 세력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할 수 있는, 되게 저항할 수 있는 그런 돌파구랄까, 그런 결정들이 이번 방중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미치게 돼요. 이건 뭐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예. 여러분도 뭐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내용들은 다 보도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는 확인된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도 이 그림의 얼개를 한번 맞춰 보세요. 약간 퍼즐 맞추기 같은 거죠. 뭐 우리 언론이나 우리 전문가들이 이걸 안 해주고 있잖아요. 아니면 회피하고 있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입을 닫고 있거나. 자, 그런 류의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트럼프가 사실은 원했고 충격요법으로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 베네수엘라 위에 YTN이 이런 게를 많이 냈더라고요, 보니까. 위에가 보면 베네수엘라 공습이 놀라울 정도다, 미국이 증명한 압도적 괴력, 이렇게 되면서 이런 거는 보통 이제 보면 자막 뉴스로 처리하면서 자기 이야기 아니에요. 제한된 어떤 전문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거 하거든요. 이렇게 확대 전파시키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대했던 미국의 모습이지. 이런 거, 이게 딱 원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자본 세력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사실 미국 내부에서는 이번 마두로 체포에 대해서 응원하는 세력도 있지만, 일부는, 특히 민주당 계에서는 또 트럼프에 반대하는 언론들 입장에서는 대부분이죠. 되게 떨떠름해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다. 미국 대중의 인식 수준을 트럼프가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트럼프는 엄청나게 영악한 여우입니다. 예전에 푸틴이 이야기했던 대로. 그리고 현재 미국이 남아서 가지고 있는 힘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걸 하고 있어요. 버티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강훈식 건하고 이어보면 결국 목적은 같거든요. 중국에서 기존 방향과는 너무나 예상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결정이 난다. 조만간 난다. 제목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트럼프의 이런 방식은 오래갈 수가 없어요. 전 세계가 사실은 반대하는 것이고 말이 안 돼요. 이렇게 하면은 내 마음에 안 드는 나라의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지도 않고 뭐 조사도 하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을 통해서 유죄를 한 다음에 내가 가서 잡아오면 돼요. 그럼 전쟁 거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음 대통령이 권력이 승계될 때까지 미국이 지배하겠다? 그들의 석유를 뺏어오겠다? 다시 우리 것으로 우리가 그들이 훔쳐간 석유를 베네수엘라 땅에 나는 석유를 그러려면은 이란에서 예전에 이란 혁명이 발생하기 전에 옛날 팔레비 정권하고 미국의 석유 회사들이 가서 짬짬이 해가지고 뽑아먹은 그거 석유들 그걸 이란 혁명을 통해서 물러났잖아요. 그럼 이란에 다시 가서 그때 이란의 지도자를 납치하거나 어떻게 하면서 우리 석유 돌려받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랑 같은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 시대의 나쁜 놈인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 민간인을 이제 집계조차 안 나오더라고요. 마지막 나온 게 5만 명 이상이었죠. 애들 여자 포함해서 대부분이 그들이죠. 이거는 잡아 죽여야죠. 그러면 자, 이것은 농구가 상당히 빈약한 겁니다. 이래 박자 맞추는 YTN이 참 꼴불견이다 이런 말도 아깝죠. 부족하죠. 밑에 기사도 볼까요? 최고 지도자 생포 기습작전 북한이 받을 이 메시지는 오늘 그래서 쐈잖아요. 탄도탄. 그게 이재명이 중국 간다고 그 탄도탄을 쐈겠습니까? 쏠 이유가 없죠. 그거는 아니 한국이 중국하고 대통령끼리 이야기한다는데 뭐가 불편해요? 중국한테 언짢다고 쏜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는 미국한테 경고예요. 이거랑 상관이 있는 거죠. 마두로 잡아간 것이랑 우리는 그렇게 안 당한다. 네가 우리의 무서움을 모르는 모양이지? 당연히 그 메시지죠. 다른 데는 뭐 비난을 하고 말을 했지만 북한은 그런 것도 안 했어요. 그냥 딱 탄도탄 딱 쏜 거예요. 얼마 전에 예전 누가 트럼프를 까면서 뉴욕타임즈인가에 누가 까발렸잖아요. 트럼프 일기 때 북한에다가 델타포스인지 아니 거기서는 아마 네이비실인가 그거 보냈다가 민간 어선하고 조우하는 바람에 그들을 쏴 죽이고 돌아가서 실패했다. 그들 실명이 그 정도니까 실제 내용은 뭔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네. 자, 베네수엘라의 대응력과 북한의 대응력은 천지 차이라는 거. 그리고 북한은 재작년에 이런 것 때문에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상호방위 조약을 맺은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얘기를 그렇게 한다 그러면 세계전쟁 나는 겁니다. 네,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트럼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이에요. 최고의 것이. 이거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수명도 오래 가지 않아요. 이거 빨리 다른 거 덮어야 돼요. 이거 오래 지나면 지날수록 비난받을 일밖에 없어요. 세계 이론이 안 좋아요. 자, 당장 중국이 미국을 강하게 비판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왜 정치학자나 우리나라 전문가들 모셔다가 이게 국제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없는 것인지 다른 나라의 대통령을 내가 마음대로 평가해서 잡아가도 되는 것인지 저는 기본적으로 안 된다고 봅니다. 택도 없는 이야기죠. 이러면 무법천지죠. 무법천지전 세계가. 그래서 이건 오래 못 간다. 다른 걸로 덮어야 된다. 그게 지금 이재명과 시진핑의 미팅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강훈식이 지랄하는 거. 그 정도로 생각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다고 봅니다. 일단 미국의 자본들이 움직이는 것을 차단하고 지금 트럼프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걸 지켜내는 방안이다. 단기간. 그 단기간에 어떤 일이 생긴다. 이걸 암시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자, 타스에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고 여기 보여드리진 않았습니다만은 미군이 이제 그 침투해서 공습 자체는 무차별 공습을 한 게 아니고 필요한 부분만 딱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상전을 잠깐 했고 미 특수부대랑 그래서 한 40여 명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현지 보도가 나온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타스에. 그런 내용도 이야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뉴스도 좀. 실제 피해가 얼마나 발생을 했는지. 자, 그리고 이런 기사를 실었어요. 러시아의 평가는 없었습니다. 중국과 달리. 유엔 사무총장 구테레스가 마두로 체포에 우려를 표하면서 국제법을 존중해야 된다. 저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 자, 이런 반응은 우리 정부의 반응과 비슷해요. 우리는 모른 체 하면서 우리 국민들 송환해야 되겠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자,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지금 부통령 JD 벤스가 그의 SNS에 올린 거예요. 1월 3일 날. 보면 트럼프가 마두로한테 여러 번 기회를 줬는데 계속 뻗했다. 그래서 결국 잡았다. 우리는 엄포로 그치지 않는데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걸 보여줬다. 트럼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목적은 마약 밀수 금지 그리고 뜬금없이 도둑맞은 석유를 돌려받을 거다. 예. 원래 베네수엘라는 미국이 갖고 놀았다는데 이 이란하고 똑같아요. 마음대로 갖고 놀았어요. 지금 아프리카 나라들 프랑스 갖고 노는 것처럼. 그러다가 이제 딱 빨대 꽂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민족주의적인 바람이 세지니까 결국 미국이 밀려났죠. 그럼 거기는 이제 독재 형태로 가게 된 거죠. 독재라고 비난을 하기 시작하죠. 예. 그래서 미국에 맡겨두는 금도 다 찾아갔죠. 그 다음부터 완전 적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석유가 자기일 거라는 거예요. 원래 권리가 있었는데 밀려났다는 겁니다. 네. 자, 근데 JD 벤스가 과연 이런 정도의 망발을 하는 스타일이냐?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자, 이것은 작전상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미국의 트럼프를 지지하는 대중들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에 환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유능인 하는 것처럼.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프로파간다죠. 쉽게 말해서 이론 조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서 물론 미국에 안 그런 사람도 많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 공화당 계열을 지지하는 쪽은 있는데 혹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힘이 자꾸 빠져가잖아요. 몸으로 느낀단 말이에요. 경제도 안 좋아지고 할 수 있는 게 자꾸 줄어들잖아요. 그럴 때 미국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거구적인 바람이 불게 돼 있어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 같다는 거예요. 푸틴이 말한 대로. 예. 이런 말할 스타일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본 같은 데도 움찔하고 민주당 노라고 할 말이 없겠죠. 엄청나게 찝찝하지. 이거 이 약효는 오래 안 간다. 이건 그냥 마약 주사 한 방 프로포폴 한번 맞고 푹 자고 마음에 안심을 얻는 그런 게 불과해요. 이거 끝나고 나면은 우울증 더 심해집니다. 예. 자, 이 인도 언론에서 상당히 정리를 잘해서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중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우리 쪽에서 보도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10월 달에 일단 한 8월 달부터의 긴장을 고조시켰죠. 차근차근. 베네수엘라에 지금 시비를 걸고 있다면 이 시비를 거는 문제는 석유 문제야 뭐 오래된 것이고 당연히 따로 악화된 부분은 없어요. 이게 괜히 은근슬쩍 이거의 파급 효과를 키우기 위해서 끼워 넣은 거예요. 특히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우리 힘이 있다 이거지. 그 나라도 우리가 이제 통치하겠다. 그러니까 식민지냐? 예, 오래 못 가는 겁니다. 자, 때부터 이제 준비를 해왔고 이것은 미국이 트럼프의 인기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게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계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미국 내 자본한테 경고하는 부분이 있어요. 갈아타지 못하게. 놨다 물었다 하다가 이번에는 한 겁니다. 즉 막판에 도달했다는 거죠. 이거 이상을 할 수는 없어요. 이것도 오래 갈 수는 없어요. 자, 이 프로스트 인도 보도를 보면은 지난 10월달에 마두로의 전용기 조종사에게 뇌물을 주려고 시도했다 미국이. 그래서 비행기 실은 채로 미국으로 데리고 와달라 이런 요청을 한 적이 있었다는 거죠. 실패를 했다는 겁니다. 예, 옛날에 뭐 쿠바의 카스트로가 좋아하는 시가에다가 독을 묻혀서 그를 암살을 하려고 했던 CIA 시도들과 비슷하죠. 예. 자. 그래서 MBC가 이제 보도를 했는데 석유와 중국을 둘 다 노렸다. 중국을 노렸다? 저것은 이제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주로 중국에 수출한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중국의 소비량이 어마어마한데 이게 끊겼다고 해서 중국에서 조금 더 러시아에서 조금 더 수입하면 끝이에요. 사우디에서 조금 더 수입하면 끝이에요. 이거는 이제 갖다 붙인 거라고 봐야 될 것이고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통치해야 된다의 유엔마저 돌아섰다. 이건 있을 수 없는 만화책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오바라고 저는 이제 본다는 것이고 아까 그래서 구테레스 이야기가 타스에 그렇게 실린 거고 위법이라고 국제법에 반한다고. 이게 트럼프의 성향이 원래 이렇느냐. JD 벤스의 성향이 안 그렇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가 이번 사태에 대해서 표현한 그의 말은 그의 성향과 전혀 다르다. 자,
트럼프 일기 때 인도 이란을 공격해야 된다 내부에 그때 매파들이 주변에 가득했잖아요. 트럼프는 고립된 섬이었거든요. 옛날에 이제 뭐라고 할까 노무현처럼 예. 민주당 내에서도 대접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란을 한번 맛을 보여준다 했더니 우리가 무혈로 할 수 있냐? 그렇지 않다. 그래도 희생이 필요하다. 불가피하다. 그러면 안 한다. 우리 사람 죽이는 거. 이렇게 해결하는 스타일이에요. 그게 트럼프의 본 모습이에요. 이거는 엄청나게 많이 무리해서 둔 거예요. 우리가 통치까지 한다? 석유 다 가져온다 우리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엄청나게 자극적인 말을 골라서 일부러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부통령이 승계를 안 하고는 계속 부통령으로 있겠다 저거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러면은 러시아와 중국이 바로 어떤 도움을 줘야 돼요 사실은. 근데 지금 말만 하고 말잖아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언급도 나오지 않았어요. 자, 이것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짜고 치는 고스톱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걸 여러분이 만약 동의를 하신다면은 이번에 내일 시진핑하고 이재명이 어떤 합의를 도출하느냐 상당히 예상을 뛰어넘는 합의가 나올 수 있다. 많은 사람들 충격에 빠뜨릴 수 있는 합의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돼요. 제가 이걸 왜 오래 못 간다고 생각하냐면 트럼프가 이런 이야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경제 위기로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데 그래 따지면 영국과 프랑스 이런 데도 다 언급돼야 돼요. 왜 굳이 이란 것만 확대해서 가는 것이냐. 전 세계 경제 쉬운 데가 어디 있느냐. 미국도 간당간당하면서. 자, 이런 건 이제 의도적인 몰아가기고 이것들은 이제 그냥 얘들은 나쁜 놈들인 거 아니야? 이란, 베네수엘라? 근데 북한 이야기는 또 안 해요. 미국이. 신기한 노릇이죠. 북한이 제일 못됐죠. 따지고 보면. 오늘도 탄도탄 2발이나 쐈잖아요. 동해로. 미국 방향으로. 수해가 아니고. 수류탄 터지고 혁명 수비되면 피해이 되고 어쩌고 좋은데 트럼프 시위대에 발포하면 구출하러 간다? 이란은 베네수엘라랑 다른 나라입니다. 여기는 거의 핵무장이 가능성이 높은 나라예요. 여기는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기서 함부로 건드리면 이란한테 똘똘 뭉쳐요, 오히려.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는 것이다. 이 긴장은 오래 유지되지 못된다. 이 말은 바로 흐지부지 돼야 되는 말들이다. 자,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밑에 한중 정상회담 앞두고 도발. 이건 당연히 미국에 대한 경고죠. 예. 아니, 이재명하고 중국하고 만나는데 시진핑 언짢으라고 거기다가 미사일을 쏴댄다? 뭐, 이재명한테 언짢다고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쏘면은 둘이 만나는 거잖아요. 초청해가지고. 중국이 초청해서 만나는 거 아닙니까? 국빈으로? 거기 미사일 쏴? 언짢다고? 이건 아니죠. 예, 예. 근데 그런 것을 내뱉고 있는 언론들이 많이 있습니다요. 네. 자, 이거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1월 1일 날 난 기사입니다. 트럼프가 세계 도시 주방위군을 파병했었는데 LA, 시카고, 그다음 포틀랜드. 거기가 이제 미국 법원이 거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었기 때문에 그 세 군데서 그 주방위군을 뺐다고 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 오마이뉴스 기사입니다. 트럼프 세계도시 주방위군 철수선은 범죄가 급증할 때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네. 이게 1월 1일이고 마두로에 대한 공격이 1월 2일, 1월 3일 일수입니다. 이것은 거의 우리가 내가 독재를 할 수도 있다라는 분위기를 강압적으로 지금 미국을 두드려 잡고 있거든요. 그만큼 미국이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트럼프 생각은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대로 놔두면 대중들이 그냥 같이 망해요. 미국 자본은 빨리 털고 가면 돼요. 엄청난 맨날 패권이 있을 때 미국은 대마 불사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는 미국한테 빌려준 자본들이 빌려준 미국이 천문학적인 빚을 지고 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것은 나의 자산이 안전한 자산이고 거기서 6개월마다 한 번씩 이자를 주기 때문에 수익률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패권의 포기를 선언하고 다급화 시대로 가겠다고 작업을 하고 있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크라이나 정준도 눈앞에 왔고, 그러면은 저 빚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지? 이때까지는 패권의 힘으로 빚을 감당한 것인데, 빚을 더 내서 더 무기를 사서 전 세계를 압박하면서 나의 지위를 공고히 해야만 그 빚은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인데, 지금 같은 미국의 처신을 하게 되면 이건 아니다. 내 돈이 날아갈 수가 있겠다, 잘못하면. 향후 장기적으로 그렇게 되겠지만 그게 순간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미국이 돌이킬 수 없는 경제 위기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인출 사태 발생하면 끝이잖아요. 한번 뱅크런이 국가적 차원에서 발생한다고 해보세요. 네, 자, 그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그것을 틀어막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에 거품이 껴 있잖아요. 엄청나게 돈이 풀려 있고 물가 인상은 우리나라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컨트롤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미국에 체류할 때 좀 비싼 점심을 사 먹으면 $8에서 $10 정도 됐었거든요. 뭐 웨이트 나오고 이 정도에 비싸지 않은 곳에서. 요즘 들어보니까 $25에서 $30에서 밥을 먹어야 된다. $30 정도 돼야 밥을 먹는데요. 기름값 오른 걸 말할 것도 없고. 자, 그런 전 세계가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거품을 살로 바꿔야 돼요. 그럼 경제가 커져야 돼요. 그러면서 그 돈이 달러로 돌아야 돼요. 그럼 그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게 다국화로 가는 거라고. 그래서 중국도 거기에 동의해서 따라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 한반도에 대한 투자죠. 중국도 동의한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가면 미국이 폭망하면 혼자 안 망한다는 거고, 미국이 또 이 상황에서 세계 제1의 경제 대국이고 빚도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날아간다? 그러면 전 세계는 혼란에 빠져요. 전쟁은 굳이 전쟁이 아니더라도 그거 하나만으로도 헤어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중국도 들어오는 겁니다. 예, 뭐 적나라하게 보여주잖아요. 이거 끊어지니까 약발 떨어질까 봐 바로 마두로 잡으러 간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재명이 중국 시진핑 만나러 가기 전에 이것을 공개를 했죠. 주한미군 1기 비행대대 운용을 중단했다는 게 12월 중순쯤에 한 것을 그제 발표했어요. 예. 이재명 딱 가기 전에. 이건 사드처럼 중요한 문제예요. 주한미군 빠진다. 군사적으로 이야기하는가? 군사적으로 물러난다. 한국은 스스로 판단할 것이다. 군사력을 가지고. 그래야지 한국 군사력 신장이 중국이 이해가 돼요. 미국이 앞잡이가 아니라는 게 증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신호를 보여준 거잖아요. 이것은 중국에 보내는 신호이자 북한에 보내는 신호이기도 해요. 예, 그래야 북미 종전이 되는 거니까. 예. 자, 이것은 2020년에 창설된 517 공중기병대대는 부대원이 500이고 아파치 헬기를 쓰고 있고 그다음 무인기도 좀 쓰고 있다. 이것이 집으로 돌아갔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뒤로는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이게 실제적인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거는 실체고 마두로 거는 거품이다. 그 거품이 지금 필요하다. 이제 현재 연막탄으로 쓰고 있죠. 그 거품을.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중국과 시진핑과 지금 이재명 간의 만남에 미국도 신경을 엄청 쓰고 있다. 그 둘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초래되는 변화가 엄청나게 클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제도 그런 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크라이나 총리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더 큰 것이 시진핑과 이재명의 미팅에서 나온다. 그때 타이밍을 맞추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이런 걸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강훈식 이야기. 자, 강훈식도 이번에 이제 중국 간다고 국빈 방문 딱 이야기 나오자 유럽에 출장 다녀왔죠. 저는 뭐 북한을 접촉했다고 봅니다, 당연히. 예. 자, 그러던 그가 와가지고 갑자기 윤석열 집무실 공개했다. 이것을 이제 강훈식이 공개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김어준 사이트에, 김어준 영상에가, 김어준 방송에 가가지고 이건 상당히 자극적인 부분이에요. 굳이 안 해도 되거든요. 왜? 이미 추가 구속이 결정됐잖아요. 강훈식이까지 하면은 못질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뭐 대기업의 사장단이나 회장단에 보면은 옆에 뭐 화장실이 있고 조그만 수면실이 있고 이런 것은 비서가 따로 배치되어 있고 이런 일반적이에요.
이게 추가로 뭐 히노키 침대, 히노키 탕이 있다 그 정도인데 되게 국민들한테 뭐라고 할까, 이제 술을 많이 먹었다는 게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연계됐고 지각을 많이 했다. 지각을 했어도 이걸 했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인데 어쨌거나 자극적인 거고 우리가 쪽팔리는 일이기도 해요. 나라 전체적인 면에서는. 근데 이것을 강하게 때려줘. 김어준 사이트에 나와. 김어준 영상에 나와가지고. 강훈 왜 그랬을까? 중국 가기 앞서서. 그래서 이것은 트럼프가 지금 마두로 잡아간 거랑 같은 것이다. 때린데 또 때린다. 즉 이것은 이번 중국에서 나올 결과가 기존 대중들이 흡수하기에는 좀 벅찬 내용이 들어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윤 의계인 세력이 다시 꿈틀거릴 수가 있다. 그래서 못질을 했다. 그게 트럼프의 방식과 거의 같다. 예, 트럼프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수준으로 한 것이고, 우리는 좀 넉넉하지만 어쨌거나 목적은 같다. 그것은 중국 시진핑과 이재명의 이 만들어낼 결론에 대한 충격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리고 전격적으로 빨리 넘어가야 된다. 다음 단계로 세상이 못 따라올 정도로. 그런 준비의 일환이다. 우리는 돌다리를 두드려 건너고 있는 차원이고 미국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네. 자, 이걸 또 하나 제가 파악할 수 있는 게 이게 눈치를 챈 것 같거든요. 테슬라가 최대 940만 원에 파격하려한다 전기차를. 그래서 전기차 시장이 요동이 돼. 오늘 나온 기사잖아요. 이게 1월 3일 날 나온 기사네요. 자, 그러면서 뭐 언뜻 보니까 뭐 중국에서 남은 재고를 한국에 싸게 판다. 잘 나가던 테슬라. 예.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번 시진핑과 이재명의 만남에서 차세대 에너지로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간다는 부분, 수소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판단했다. 이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자, 그 정도 이제 신호를 본다면은 이걸 통해서 거꾸로 확인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땡처리 해야 된다는 거죠. 땡처리 하고 있는 거죠. 왜? 이 시장은 꼭 끝날 거니까.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은 거꾸로 오늘 제가 쭉 드렸던 말씀, 강훈식이 왜 히노키탕 사진을 깠으며 트럼프는 왜 마두로를 잡아갔는지, 무리수를 계속 두고 있는지 설명이 된다. 왜? 며칠 지나면 싹 다 까먹을 거니까 사람들이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 그 주제를 다루는 데서 벅차질 거니까 그에 대한 안전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제 의견이에요. 여러분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